안철수 대표가 직접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응답이 없는 대통령을 향해 안철수식 초강수를 던지며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까지 이견이 나오는 등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핵실험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하.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왜 그러신지. 어쨌든 지금 북한이 지금 무인 비행기까지 날리고 뭐 갖가지 형태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 북한이? 글쎄요, 북한은 지금 현재 굉장히 네.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안보 태세입니다. 4, 50년 전 네, 김신조 씨가 청와대까지 그렇죠. 쳐들어왔습니다. 예, 이 대명천지에 21세기에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청와대를 촬영한 것.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뚫린 하늘이 거죠. 뻥 뚫린 네, 거죠. 네. 이건 북한도 탓해야지만은 우리 정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야 공동 그 대북 특사단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안보 개념이 있는 거냐 이러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드레스덴 그런 제안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건 여야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좋은 신호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 예, 핵 개발도 뭐 다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것도 일종의 굴욕 아니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가야죠. 더더욱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2012년 네, 6월 달에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나라 정보 최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의 핵 기술이 진전되면은 즉 가벼워지고 적어지면은 미사일에 탑재돼서 네, 큰 재앙이 온다. 북한 기술이 어떠냐? 네. 그랬더니 뭐잖아. 1년 내외로 소형 경량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총리 국방장관의 답변도 북한의 핵이 작아진 소형 굉장히 기술적으로 향상됐다라고 네. 하는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네.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뭐 북한이 지금 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드레스덴 선언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밝혔단 말이죠. 제안 의사를. 이거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잘한 걸로 보신 거? 뭐 잘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은 예.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3,000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5년간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태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그러면 핵 폐기 조건이 전제 조건 없이도 이제 어느 그렇게 정도 할 수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그 빗장을 풀어줬죠. 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 드레스덴 제안도 차라리 저는 그러한 좋은 제안과 함께 북한의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그 방법과 함께 제시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로 야 우리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잡동사니라 그러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그런 또 나라예요. 자존심인가? 그런 나라예요. 예. 햇볕 정책을 제안했을 때도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예. 예.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네. 2000년 3월 9일 할 때 저하고 이미 북한 특사는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지금 현재 한미 군사 훈련 중이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오바마, 시진핑, 미국, 중국 정상들이 핵에 대한 폐기 압력을 강하게 하고 그렇죠. 더욱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월 25일 창군 기념일이 기념일 이런 것들을 두고 내부 결속용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정이 없는 나라고 그렇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귀를 붙들고 예. 북한 핵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면 이익이다. 만약에 핵을 보유하거나 전쟁을 도발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정상회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김정일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김정은 아들 김정은과 김정일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김정은은 만나보지 않았고 네. 사실 알지도 못했어요. 네네. 또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나타날 때까지 거의 구라파에서 중학교인가 다닌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김정일은 저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 등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네. 모든 만나본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리고 의외로 네. 세계 정세를 많이 알고 특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 박습니다. 네.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네.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후계자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 해왔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3년간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차는 모르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죠. 그건 안 하지만 안 했으면 좋으시죠. 예. 워낙 복잡하니까. 이 기초선거 무공천은 지금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오늘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방문해서 이제 뭐 좀 만나달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해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솔직히 뭐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이다. 예. 저만 하더라도 예.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예.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웁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예. 아,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고 예. 말씀하시죠. 공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네. 당론으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결정이 되고. 됐고 네. 통합의 조건으로 안철수, 글쎄. 김한길 대표가 이걸 이렇게 합의를 고리로 했고. 이렇게 딱 그렇죠.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이라는 대명분 때문에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약속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고 지금 또 우리 자체도 공천을 하겠다 번복을 하면은 또 다른 딜레마가 오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신경민 의원 얘기대로 말대로 뭐 당을 정당 해산. 정당 해산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건 이제 그분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고 연설 녹음 테이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 심상정 대표도 이제 이게 무공천이 반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했는데 이게 무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아주 원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의 조건으로 두 대표가 네. 이것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번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들도 네. 약속을 지켜달라.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물귀신이냐? 왜 혼자 죽지 우리까지 물로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게 있죠. 약속을 약속한 건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아니 겨우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익 본다고 하면은 정의사회가 아니죠. 왜 혼자 죽지? 물귀신도 아니고 자꾸 우리 자꾸 끌어들이냐고 지금. 뭐 청명해 죽으나 공개 죽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은 뭐 이대로 가다간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참패한다. 이렇게 야권이? 지금 참패한다 야권이.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요. 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결과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양자구도니까 네. 한번 해볼만 하지만은 그렇죠. 아직도 60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는 60바퀴 돕니다. 그렇죠. 네. 더 두고 봐야죠. 네. 그러나 서- 불안합니다. 지금 뭐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여론조사하고 실제 뭐 투표 결과하고는 뭐 다른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만 보면은 이 그래프가 좀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그 자꾸 지금 새누리당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래프가 좀 꺾이고 통합 후에 컨벤션 효과가 바짝 뭐 그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예. 새누리당에 비해서 우리가 16%포인트 그 상당히 뒤지고 큰 있습니다. 차이예요. 네. 자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당내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참 염려가 됩니다.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하락한 거는 안철수 대표도 어떻게 됐든 지난 2년 이상을 차기 대권 후보로 1등을 유지하다가 지금 2등으로 떨어졌고 좀 그래프가 계속 그 안 폭이 좋아요. 더 벌어져요. 지금. 상당히 네. 7, 8% 네. 포인트 정몽준 나고 후보와. 있어서 네.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겠다 네. 그런 것을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정몽준 후보가 그 서울시장 출마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 상황이고 같죠. 경선이 없는 지금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시거든요. 어떻게 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의원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새누리당 네. 거기는 경선을 하니까 겉으로는 흥행이 보이지만은 네. 지금 내부에서 보면은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도 좀 복잡해요 지금. 그렇기 뭐. 때문에 아직도 60일 남아 있고 네. 우리 박원순 시장 후보는 이제 정식으로 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은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잘 나와야지. 이렇게 또 답변을 또 피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 그러면 어떻게 왜 하겠냐?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아니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도 더 토론하면서 네. 그 두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